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꽤 내렸습니다. 성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성장을 위해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를 보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서비스업 지수 등 여러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로 인하여 증시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도 같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제가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것이죠. 즉, 수요 증가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인데요. 원래 연준의 물가 타겟치는 2%인데요. 보통 연준은 2%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관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연준은 2%가 되기도 전에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가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전월 대비 물가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작년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물가를 보면 전월 대비 0.4%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22년 초반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물가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자 잠잠했었던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연준회의 때 투표권을 보유한 12명의 연준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 동결에 투표한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인터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맥 총재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물가 상승률 문제가 있다면서 그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지만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가를 지금까지 많이 잡긴 잡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물가가 아직 연준의 타겟치인 2%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가 여전히 둔화되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최종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의견을 보겠습니다.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같은 현상을 두고 해맥 총재와 월러 이사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월러 이사는 25년 연내에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 빠르면 3월 달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투자 기관들은 인플레를 문제 삼으면서 금리 인하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연내 금리 인하 전망치를 기존의 3번에서 2번으로 낮춰잡았고요. 바클레이스는 기존의 2번에서 1번으로 금리 인하 횟수를 축소시켰습니다. 게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의 금리 동결까지 전망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물 시장 전망치만 봐도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1번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중인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도대체 잡히는 것일까요? 월러 이사는 물가가 잡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진짜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해서 물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매 월마다 전월 대비 0.1% 오르는 경우, 0.2% 오르는 경우, 0.3% 오르는 경우, 0.4% 오르는 경우, 0.5% 오르는 경우 각각 경우에 따라 연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계산해 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0.1%씩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겠죠.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올해 6월 달에는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2% 물가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의 기세를 봐서는 매월 0.1%씩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도 전월 대비 0.4%나 상승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매월 0.4%씩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끔찍한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8월쯤 가서는 물가가 4%대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해맥 연은 총재는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전월 대비 0.2%씩 물가가 상승하면 2%까지는 내려가지 않더라도
2%대에서 물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한 줄이 비어 있죠. 자, 이것은 제가 최악의 경우를 하나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가 터졌을 때 물가가 전월 대비 1.2%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 물가가 비일비재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사태까지 치달으면 전월 대비 기준으로 물가가 1%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전월 대비 1% 정도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다가 올해 10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10% 이상으로 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가가 심하게 튀어도 전월 대비 0.4% 이상으로는 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항목이 바로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큽니다. 물론 러시아 제재 이슈도 있고요. 위쪽은 WTI 국제유가 차트이고요. 아래쪽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월 달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가 0.4%나 상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2월 달에 발표되는 것은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1월 달에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전월 대비 0.4%가 아니라 더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클리버랜드 연은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미리 클리버랜드 연은에서 실시간 예상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들은 오히려 적게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이것들이 상쇄시켜주면서 물가가 0.2%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는 오르고 있지만 다른 이슈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천연가스도 무한대로 오르기는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언가 구조적인 이슈로 물가가 크게 오르기도 크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에 맞춰 국채금리, 증시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증시를 볼 때 2024년보다는 물가 이슈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폭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완전히 급등하면서 증시를 나락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물가가 잡혔다는 말이 나오면서 증시가 폭등하면 물가가 완전히 잡힌다는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다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변동성의 파도를 즐기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최악의 경우로 물가가 튀어버리면 어느 정도 후퇴할 각오도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자주 영상을 통해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